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왔는데요. 오늘 출연자분께서는 부부께서 출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참 독특한 건 남편과 아내 둘 다 부동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과연 부동산에 미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자산을 형성했고 이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니치고 예 개발하는 이제 정세윤이라고 하고요. 네. 정세윤의 아내 진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출연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자산을 불려온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림동이란 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 대림동 일대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대림동은 타워 팰리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대림동 영등포 아델포레라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대림 산업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된 곳이고요. 8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들어와서 사시는 거였어요? 2020년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거의 만으로 2년 조금 넘었네요. 그럼 지금 이 아파트에 몇 평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지금? 지금 한 11억에서 한 12억 사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평 기준으로요. 실례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대 중반인 부부가 거의 신혼부부잖아요. 네. 11억이 어디 있어서 이런 비싼 집을 지금 사게 되신 거예요? 20대 때 이제 좀 중개 일을 살짝 했었고, 그래서 좀 돈을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서대문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자산을 좀 불렸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기압분으로 좀 주축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당시에 5억 6천 정도였고요. 5억 6천이요? 예.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한 11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 필요했던 돈이 얼마였었어요? 투기 지역으로 막 묶이던 시점이라서 네. 당시에 이제 대출이 한 30% 나왔어요. 중도금 대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비용이 좀 필요했었고요. 네. 마침 이제 서대문에 있는 집도 한 1억 3, 4천 정도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전세로 이제 좀 거주하되 매도해서 다른 비용 자체는 여기에 중도금을 좀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돼가지고 잔금 치를 때는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대출을 좀 끌어와도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 그럼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셨나 보네요. 예. 이 집을 들어올 때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계략적으로 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대출을 3억? 네. 아니 3억을 받고 들어왔을 때 아내분께서 부담되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제 서대문구 중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이제 지역을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오겠다라고 이제 남편이 줍줍으로 됐다, 기쁜 소식을 안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슬퍼했었어요. 왜요? 왜 그 서울의 중심에 좋은 지역에서 신축이라는 장점만 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서 일로 오냐. 나는 이 대출을 같이 열심히 이제 갚아 나가려고 하면 네. 중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하고 하는 것도 되게 슬프고, 그리고 이제 지역도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어때요?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선택이 됐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2배 이상 또 올랐고, 그리고 신축에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활면이나 또 주변에 또 거기는 언덕이었는데 평지로 내려오니까 이제 편안한 것도 있고,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도 가깝고, 그리고 출퇴근하기에도 나쁜 입지도 아니고 해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IoT, 요즘에 이제 2010년 이후로 IoT 도입되면서 좀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처음 살아봅니다. 아내분은요? 신축 아파트는 생애 처음이에요. 살아보면서 네. 여기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산지? 운동을 네. 하러 나가려고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그냥 대충 입고 가까운 한 1, 2분 안의 거리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럴 때 가서 잠깐 30분이라도 러닝을 달릴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긴 커뮤니티 시설이 뭐가 있어요? 헬스장이 있고, 네. 골프장, 탁구장, GX실. 아, 여기가 커뮤니티 네, 센터인가요? 이쪽에. 네. 여기가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네요. 네. 되게 깔끔하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네, 그래도 신축이라서. 네.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입주민들 네. 카페하고 도서관입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이 공간 많이 쓰세요? 가끔씩 여기에 커피가 좀 저렴한 편이어서 네.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끔 오고. 남편분은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사실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앞은 헬스장인 건가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이제 안내데스크가 있고 여기로 오시게 되면 여기 이제 GS 룸이나 네. 헬스장하고 같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 가중 운동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중 운동실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탁구장으로 지금 네,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네,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인가 보네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네.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예. 이런 커뮤니티 시설 있는 아파트에 지금 처음 살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축에 살아보기 전에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라는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는 편인가요? 저는 나름대로 네. 이제 관리비 내고 있으니까 뽕을 뽑자라는 생각으로 좀 쓰려고 하고 있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뽕을 뽑진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한 달에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적게 나오면 12만 원에서 많게 나오면 한 15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아 얼마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나오는데 네. 그냥 일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10만 원 아래로 보통 사용했었어요. 네. 그래서 관리비가 제가 워낙에 또 안 쓰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 편인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적게 씀에도 불구하고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한 18만 원 정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아내분이 살림을 책임을 많이 지잖아요. 하나 물어볼게. 구축에서 10만 원 이하대로 관리비 나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두 배가 나오되 신축에서 커뮤니티 시설 있는 게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축과도 관리비가 2만 원 정도, 1,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커뮤니티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신축 대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안에 단지가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막상 이렇게 보면 많이 걸으세요? 이 단지 내부를? 저희는 많이 걷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은요. 퇴근하고 와서 이 단지 내에는 꼭 한 바퀴는 같이 돌아보는 편이에요. 한 바퀴 너무 작지 않아요? 누구나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면 신축 아파트에 네. 살아는 게 다 로망이잖아요. 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나요, 신축 아파트가? 누수나 네. 뭐 냄새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구축에 되게 단점이거든요. 네. 외풍도 심하고 바퀴벌레도 들어오는 신혼집에 처음에 살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다 깔끔하고 정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전한 주거 환경이 있다는 점에서 신축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신축을 좀 고집을 하실 건가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신축의 기회가 인생에 또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면 구축도 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집이라고 하면 나중에 구축도 선호합니다. 나 아내분께 자꾸 얘기하는데 왜 남편분을 쳐다보세요? 두 분은 지금 교제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는 2014년에 처음 만나기 시작해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한 8년 차. 네. 아, 그럼 몇 년 동안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연애는 횟수로 5년 정도 하고 네. 결혼 생활은 정확히 3년 했습니다. 3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끝에 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앞에는 또 도로고 외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 길을 봤을 때 네. 외부인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네.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좀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이거 펜스를 네. 이제 좀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입주민분들이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네.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앞에 여기에서 보시면요, 펜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모형상도 이쁘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철거했어요. 아 원래 있었다가 철거를 한 거였어요? 네. 저기 녹자국이 있는 게 여기 네. 설치했었던 네, 아. 네, 자국이 있습니다. 진짜 보면 여기가 그냥 가다가도 지름길 형식으로 해서 그냥 네, 맞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보안에 대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빌라를 좀 선호하지 않은 경우가 결국 보안이잖아요. 외부인이 막 들락거릴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약간 그게 취약한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펜스를 설치하는 거를 계속 논의는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입주하고 나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었던 것도 이거 펜스 설치를 빨리 하자. 네. 이런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총 몇 동이 있는 거예요? 13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동 중에 가장 로얄 동은 어디라고 보세요? 물론 제 동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 노얄동은 보통은 이 단지 내부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왜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네. 좀 보호되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앞에 보셨던 이제 티하우스라던가 이런 공간들을 같이 바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요 안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이 108동, 107동, 106동 이쪽을 좀 노얄동으로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103동이 또 노얄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옆에가 이제 선프라자라고 해서 꽤 오래된 마트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신풍역에서 그나마는 제일 가까운 데가 또 이 동쪽이기 때문에 부출 입구를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는 103동이 좋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에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대림동이에요. 현재 이제 대림 1동이라고 하고요. 네. 흔히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좀 대림동의 이미지하고는 약간 지금 보시면 틀린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가 이제 다 신길동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쪽이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그나마 좀 없는데 네. 이 아파트 옆쪽만 보시더라도 이제 빌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 대림동 하면 네. 이미지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좋은 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네. 정말 소문에 맞게 뭐 불편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았나요?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이제 좀 괜찮게 산 편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게 조선족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니까 또 아파트 단지 하나 더 보이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뭐예요? 신동아 파밀리에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도 이제 지금은 이제 준신축분에 해당이 되죠. 5년에서 6년 차 이상 아파트니까. 지금 생각보다 대림동에도 아파트가 그래도 있네요. 네, 생각보단 있습니다. 주로 주거하는 분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딱 그 34평하고 2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네. 아파트가. 보통 이제 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주 연령층이긴 하고요. 강남 성심병원이 또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프분께서는 이 동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8차선 도로가 저쪽에 크게 하나 나 있고 뒤에 디지털로가 있고 또 이제 신길로 해서 도로가 4면에 접합하고 있어서 빠져나가기 되게 쉬운 동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그럼 직장인이세요? 네, 네. 지금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차를 이용하시나요? 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가장 접근성이 편한 대중교통은 어떤 게 있나요?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신풍역이 있는데요. 네. 구로 디지털 단지는 사실 좀 걸어갈 수는 없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거든요. 보통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풍역은요? 신풍역은 도보로 한 8분? 저는 그 집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서 네. 그 마을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신도림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도심 쪽이나 아니면은 뭐 마포구 쪽으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로 디지털 단지보다는 신도림이 더 편리해서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네. 신풍도 가깝고 신도림도 가깝고 네. 나름 그래도 편하네요, 위치가. 그렇지만 이제 좀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사실 조금 모함 측면이 있어요. 걸어가기는 약간 좀 애매하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좀 가는 측면이 저희 부분은 강해요. 그럼 지금 이 아파트는 비교 대상 아파트가 어디가 있나요? 막 이제 신길 뉴타운 쪽 한 500에서 600m 정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기준점을 삼을 때는 그래도 우선 신길 뉴타운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있어요. 아내분은 신길 뉴타운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길 뉴타운에 이제 힐스테이트 아니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보다 좀 6개월, 1년 뒤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네도 자주 돌아다녀보고 들어가서 여기는 뭐가 좋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산책을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신길 뉴타운 갔을 때 그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생활권이 같아서 굳이 이제 동을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아직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진 않다. 그렇죠. 그럼 지금 두 분은 그 다음 동네로 뭐 가고 싶은 동네가 있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말하는 용산에 좀 가고 싶은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이요? 네. 용산. 너무 한 번에 많이 뛰는 거 아닌가요? 용산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40대쯤에는 한남뉴타운에 좀 가고 싶은 게 저의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분,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좀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네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부동산 덕분에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 부동산 자산 투자를 해서 잘 된다라는 점이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게 가장 처음에 저의 행운이었고 두 번째 행운이라고 하면 저희 남편을 만난 거지만 세 번째 행운은 부동산을 전공했다는 점이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행운은 뭔가요? 러셀 TV에 나온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와이프분께서는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비업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동산을 하셔서 부자가 된 아주머니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는 투자는 안 하시고 남의 집을 잘 고쳐주시는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근로소득으로만 계속 돈을 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여성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밥벌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학을 전공을 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번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부동산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부동산 왜 전공해? 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네, 하지만 또 이제 부동산도 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근로소득을 열심히 벌고 잘 벌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자 해서 대학 생활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뭐 면접 보세요 지금? 자, 이제 두 분의 보금자리는 과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